자, 오늘은 예제 14번에 공통근부터 해서 부정방정식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4번에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데 그 근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그 공통근을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알파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알파는 앞에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해 줄 거고 뒤에다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해 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둘을 우리는 연립해서 뭐 알파하고 K를 구해보자 라고 생각해 줄 거예요. K가 아니라 여기 6이죠. 그 알파하고 K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해 봤더니 알파 제곱을 소거하기 위해서 한번 빼봤어요. 빼보면 K-6이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K-6은 0이 나오겠죠. 그럼 K-6으로 묶어내시면 알파-1이 나올 텐데요. 얘는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등식을 만족시키는 K 값이 6일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등식을 만족시키는 알파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K = 6을 대입해 보시면 K = 6을 방정식에 대입해 보시면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은 0과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6은 0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얘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진다라는 내용의 위배가 되죠. 왜냐하면 공통근이 두 개니까요. 그죠? 얘는 안 된다. K = 6인 경우는 안 된다. 따라서 등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알파가 1일 수밖에 없다. 공통근이 1이므로 대입해주자. 1 플러스 K 더하기 6이 0이다. 따라서 그때의 K 값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은 공통근을 설정을 해두고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해준 다음에 뭔가 둘을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얘도 표현을 했고요. 그럼 우리는 그 공통근을 알파다라고 둔다고요.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1의 알파 더하기 K-3은 0이 나오고요. 두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의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연립할 거냐? 어떨 때는 덧셈이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뺄셈이 편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뺄셈을 해볼게요.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K 알파가 되고요. 플러스 2K가 되고 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K를 묶어내면 가능성은 두 개가 생기네요. K가 0일 수도 있고요. 알파가 2일 수도 있어요. K = 0이면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x-3은 0과 x제곱 플러스 x-3은 0이니까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는 2인 경우밖에 없다. 알파 = 2를 대입해주면 4 더하기 k 더하기 1의 2에 더하기 k-3의 0이죠. 그럼 3k에다가 더하기 3이 0이니까 그때의 k는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검사는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k =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이다. 밑에 거는 x 마이너스 2에 x 더하기 1이 0이다. 공통근이 2다.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서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검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다라 그랬어요. 그걸 만족하는 모든 K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냥 공통근을 가진다라고만 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공통근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공통근이에요 그냥. 그럼 마찬가지로 공통근은 알파라고 두고 알파 제곱 알파라고 둘 필요조차 없었네요. 왜냐하면 주어진 방정식이 첫 번째 방정식이 그냥 풀리잖아요. 얘는 x-3에 x 플러스 2로 그냥 바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네요. 그럼 근이 3하고 마이너스 2니까 공통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방정식이 3이거나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x 이퀄 3을 근으로 가지면 9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마이너스 4k에다가 플러스 4가 0이죠. 이때 k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4에다가 2k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러면 k 더하기 4가 0이죠.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k 값은 마사입니다. 공통근을 가지도록 해주는 k 값은 1하고 마이너스 4니까 모든 k의 합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2번 해결했죠. 그 다음에 3번 두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수해를 가진다, 실근을 가진다. 그럼 실근을 알파 이렇게 두자고요. 그럼 k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k 알파 더하기 1도 0이죠. 그럼 상수항을 한번 없애볼까요? 빼볼게요. 그러면 k-1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를 묶을까요? k-1의 알파가 0이죠. 그럼 k-1의 알파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이 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가능성이 k가 1이거나 알파가 0이거나 알파가 1이거나. 자, k 이퀄 1이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고요. 두 번째 것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죠. 그럼 공통분을 가집니다. 오직 하나다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 오케이입니다. 알파 이퀄 0이면 1은 0이다 라고 해서 알파를 이퀄 0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알파 이퀄 0인 경우는 안 돼요. 알파 이퀄 1을 대입해주면 k 더하기 1 더하기 1이 0이니까 이때 k는 마이너스 2예요. 즉 공통근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2예요. 약간 문제가 찜찜해? 다시 보니까 공통인 무슨 근을 가죠? 공통인 실근을 가죠. 아, 실근. 그럼 첫 번째 거 찾은 거 봤더니 첫 번째 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죠? 공통인 여기는 허근을 가지네요. 즉 k 이퀄 1인 경우는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므로 1인 경우는 제외합시다. 얘는 허근이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k 값은 마이너스 2예요. 공통근에 대한 기본 대처는 이렇습니다. 자, 4번 3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도록 하여라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공통근을 여기서는 헷갈려 하지 않기 위해서 공통근을 이번엔 k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러면 k 3승 더하기 ak 제곱 마이너스 3ak 더하기 1이 0이죠. 또 k 3승 더하기 3ak 제곱 플러스 ak 더하기 1이 0이죠. 그러면 좀 빼주면 좀 이뻐 보이겠죠. 빼봐. 그럼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2ak 제곱 마이너스 4ak가 0이에요. 마이너스 2ak로 묶어내면 k 마이너스 2가 되겠죠. k 더하기 2가 되겠네요. 따라서 a가 0일 수도 있고요. k가 0일 수도 있고요. k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럼 a 이퀄 0을 집어넣으면 얘는 x 3승 더하기 1은 0이죠. 그 다음 x 3승 더하기 1은 0이죠. 같은 방정식이에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서로 다른 두 3차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a 이퀄 0인 경우는 안 된다. 그쵸? 공통근이 0이라면 1은 0이에요. 안 되죠. k 이퀄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k 이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a 플러스 6a 더하기 1이 0이다. 그럼 마이너스 7 더하기 10a가 0이다. 따라서 a는 10분의 7이면 되겠네요.
맞나? 밑에도 한번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3, 12a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0이죠. 그럼 10a 마이너스 7이 0이에요. 그럼 a는 10분의 7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공통근에 대한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공통근을 뭐 알파, 뭐 k, 뭐 t 네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걸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대입해주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 방정식 두 개에다가 내가 대입해주고 나서 생성된 이 두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해줄 건데 어떻게 연립을 해줄 거냐? 보통 일반적으로 빼주면 이뻐지는 형태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덧셈이 이쁜 경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해야 이뻐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문제 포맷을 통해서 스스로 좀 많이 풀어보면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통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예제 15번이에요.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를 모두 구해라 그랬는데요. 얘는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들을 접하면 되게 쉬워요. 자, 1단계. 자, 일단 xy가 6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죠? 자, 식의 개수와 미지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얘는 당연히 미지수가 확정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쵸? 즉 둘이 곱해서 6이 되는 거는 x가 뭐 1이면 y가 6이고 x가 2이면 y가 3이고 x가 뭐 2분의 1이면 y가 12이고 x가 루트 2면 y가 3 루트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수히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방정식을 할 때 근의 개수에 대해서 방정식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 근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방정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는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합니다. 근의 개수가 무한히 많다. 그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지? 근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방정식 부정 방정식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15번 문제도 방정식만 놓고 보면 xy가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정해지지 않은 방정식.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느낌으로 무수히 많다. 오케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데 그 중에서 그러면 스페셜하게 정수인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제한 조건을 두면 이 제한 조건 하에서는 개수가 유한하게 유한해를 구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즉 1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 조건이 없으면 xy에 대한 스페셜한 조건이 없으면 해가 무수히 많은데 예를 들어 이제 xy의 곱이 6이 되는 자연수 xy다 그래요. 그럼 자연수 조건이 주어지면 얘는 1, 6, 2, 3, 3, 2, 6, 1 해가지고 4개의 순서쌍을 딱 찾을 수 있잖아요. 더 이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수의 곱셈이 6이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어떤 애가 살짝 베낍니다. 이렇게 베껴요. 두 번째는 이렇게 x-1에 y-2가 6이에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xy를 구해라. 그러면 1, 6에 대해서는 2, 8이면 되잖아요. xy가. 그쵸? 그 다음에 2, 3에 대해서는 xy가 3에 5면 되잖아요. 그죠? 3, 2에 대해서는 4, 3은 되고요. 6, 1에 대해서는 7, 3이면 됩니다. 즉 곱셈으로 표현된 것들이 주어져 있기만 하면 어떤 두 개의 곱셈의 형태가 주어져 있기만 하면 곱해서 6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얘는 이제 두 개를 곱해서 6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최종 형태는 얘를 전개를 해서
이렇게 질문한다고요. 정리해주면 xy가 되고 빼기 2x가 되고 빼기 y가 되고 더하기 2가 6이다. 이걸 이제 심지어 xy에 빼기 2x 빼기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우리는 얘를 거꾸로,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꾸로 되살려 줘야 돼요. 얘를 거꾸로 인수분해되는 형태처럼 만들어 가지고 x-1에 y-2가 6이 되는 애를 자연수 xy를 찾아라. 이런 질문으로 거꾸로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거꾸로 가는 과정이 어떨 때는 쉬운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되게 어려운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과정이라면 얘를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딱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보고 보면 이제 보이죠? xy니까 그러니까 써볼까요? xy 빼기 x 빼기 y에 더하기 4는 0이에요. 그러면 일단 x하고 y가 찢어져 있겠죠. 그 다음 빼기 2니까 빼기 2는 여기다 주고요. 빼기 1이니까 빼기 1은 여기다 주고. 그럼 이걸 전개해주면 xy 나오죠. 그 다음에 빼기 x 나오죠. 빼기 y 나오죠. 근데 상수항은 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뒤에다가 2만 더 추가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x-1과 y-2의 곱셈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는 문제에서는 정수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1의 2. 그죠? 1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의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그때 xy는 0의 4가 되겠죠. 2의 0이 되겠죠. 마일의 3이 되겠죠. 2가 되려면 3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4개의 순서쌍을 모두 구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정수나 자연수 조건의 방정식인데 미지수의 개수가 2개야. 근데 식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방정식의 이름을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의 종류에는 예제 15번에서 다루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해법을 좀 기억을 해야 우리에게 출제되었을 때 쫄지 않고 풀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우리 이런 걱정까지 한번 해봅시다. 거꾸로 환원시키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환원시킬 때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의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2는 6이다. 그쵸? 이렇게 돼 있으면 어쨌거나 뭐 자연수 xy라 그러면 얘는 뭐 6, 1에 2, 3에 3, 2에 1, 6에 자연수 xy인데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경우는 자연수에서는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배제하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어쨌거나 꾸역꾸역 풀어줄 수 있습니다. 곱셈으로 표현되어져 있으면. 그런데 얘를 내가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전개를 해볼게요. y를 곱해주면 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가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6이에요. 그러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개되어져 있는 상태를 전개된 상태를 곱셈의 형태로 환원시키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쵸? 어려움이에요. 아예 인수분해 형태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곱셈을 하고 나면 여기 상수항을 살려주고 인수분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는 6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상수항을 살려주고 인수분해 포맷으로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만큼의 상수를 살릴 거냐라고 하는 것들도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꽤 어려운 형태들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건 하나의 챌린지가 될 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인수분해되는 포맷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15-1번 인수분해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x, y 곱해져 있네. 그럼 x하고 y로 찌죠. 빼기 3x 빼기 3 빼기 2y 빼기 2. 그럼 전개해주면 3이 6이잖아요. 네, 플러스 6인데 실제는 숫자 1이니까 마이너스 5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x-2에 y-3이 5를 만족하는 정수니까 1, 5와 5, 1과 마일, 마오와 마오, 마일로 접근해주면 되죠. 그럼 1이 되기 위해서는 x는 3이고요. 5가 되기 위해서는 y가 8이죠. 3, 8. 5가 되기 위해서는 7이죠. 1이 되기 위해서는 4입니다. 마일이 되기 위해서는 1이고요. 마오가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예요. 마오는 마3이고요. 마일은 2예요. 이렇게 해서 4개의 순서쌍을 모두 찾아내 주시면 정답이 된다고요. 그쵸? 네, 좀 전에 우리 어떤 걱정이 있다고요? 이 인수분해되는 게 그날 안 보이는 컨디션이 나빠갖고 나는 이 인수분해되는 풀이가 안 보이는 날이 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대비해서 이것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풀이는 얘를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x 이꼴로 정리하든 y 이꼴로 정리하든 문제를 읽어보고 네가 편한 대로 해주세요. 자, 우리는 x 이꼴로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이 식을 y-3의 x는 2y-1이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양변을 y-3으로 나누세요. 그럼 x는 y-3분의 2y-1인데 마이너스 1을 지금 여기 보시면 y-3의 2y니까 여기 2배죠. 그러면 2배 된 관계를 먼저 써줄게요. 2y-6이라고 써주고요. 마이너스 1이 다시 되기 위해서 플러스 5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 사랑의 하트로 이렇게 우리 찢으면 된다 그랬죠? 이렇게 찢어주세요. 그럼 x는 2 더하기 y-3분의 5예요.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 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x를 살펴보면 x에 대한 조건은 정수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분수꼴이에요. 그럼 분수꼴을 정수화 시킬 수 있으려면 여기 있는 분수 중에서 y-3은 5의 약수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y-3이 1인 경우, 두 번째 y-3이 얼마? 마일인 경우, y-3이 5인 경우, y-3이 마이너스 5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별로. 그럼 이때 x는 7이 될 거고, 이때 x는 마3이 될 거고, 이때 x는 3이 될 거고, 이때 x는 1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 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풀이 해법도 같이 익혀주시면 이러한 부정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에게 출제됐을 때 우리는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15-2번도 인수분해가 보이면 바로 해주시고요. 바로 해줄게요. 얘는 x에다가 y에다가 빼기 2에다가 플러스 1이죠. 이제 마이너스 2인데 마루 6이니까 마사는 0이죠. 그래서 x 플러스 1에 y-2가 4입니다. 자연수 xy죠. 곱해서 4가 되는 거 1, 4, 2, 2, 4, 1이죠. 1이 되는 거는 0, 6, 일부러 그냥 쓸게요. 2가 되는 건 3에다가 4가 되겠죠. 4가 되는 거 5에다가 3이 되는데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0, 6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3, 4와 5, 3 두 개 있습니다. 3번. 요거는 약간 유형적으로 꽤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두근이 모두 정수예요. 두근이 모두 정수니까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m 더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2m-5잖아요. 우리는 이 등식을 정수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이 식을 알파 베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는 m을 소거해주기 위해서 2배를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빼주기를 해줄 건데 이렇게 빼줄게요. 그럼 좌변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7이죠. 이제 끝났어요. 인수분해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 그쵸? 전체적으로는 여기 넘어오면 플러스 7은 0이 나오잖아요. 얘는 플러스 4가 0이니까 더하기 3은 0이에요. 다시 쓰면 알파 마이너스 2에 베타 마이너스 2는 마3이 되도록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곱해서 마3이 되는 건 몇 개 없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에 3이거나 에헴 1에다가 마3이거나 반대로 3에다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3에다가 1이거나.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해서 1, 5 3마1 그 다음에 5에다가 1 마1에 3이죠. 그러니까 두 근이 여기서는 이제 두 근 알파 베타에는 위치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우린 m에 대해서 위에서 요거는 두 근의 합을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더하기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을 찾아보면 6이거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될 수 있는 값이 2죠. 그래서 m으로 가능한 값은 5이거나 1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을 구해라 그러면 6이에요. 15-3번은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식이 이렇게 찢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m을 어떻게 소거시킬 거냐 요 고민들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은 그냥 문제를 풀려면 좀 토 나와요. 그죠? 전개하면 4차식이잖아요. 4차식. 근데 일단은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보고 항등식이구나 라고 알았어요. x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또 들어온 거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x제곱 빼기 x. 이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준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t제곱 플러스 3t가 보일 거고 플러스 kt가 보일 거고 플러스 8이 보일 거예요. 우변은 t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에 ab가 나올 거예요. t, ab. 그럼 좌변하고 우변하고 같은 식, 항등식이니까요. x에 관한 항등식이면 얘는 t에 관해서도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얻었냐면 a 더하기 b가 t의 개수인 k 더하기 3하고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ab가 뭐인 걸 얻었냐면 8인 걸 얻었어요. 와우, 그럼 내용이 끝났죠. 왜냐면 ab는 무슨 수예요? 자연수예요. 곱해서 8이에요. a가 더 작으니까 18, 24 밖에 없어요. 그럼 a 더하기 b로 가능한 값은 9이거나 6이에요. 그럼 이때 k 값은 6, 이때 k 값은 3이에요. 따라서 모든 상수 k 합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9가 답이에요. 이렇게요. 자,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은 어떤 해법이 곱셈의 형태로 내가 환원시키는 해법이 있다. 이게 원래 해법이에요. 그런데 식이 좀 복잡해서 곱셈의 형태로 환원시키는 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x는 뭐, y는 뭐 이런 식으로 찢어 가지고 정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분수식이 뭔가 분수식이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는 분자에 있는 i의 약수여야만 한다. 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 가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되겠죠? 이렇게까지 한 걸 우리는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배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이런 내용들하고 같이 맞물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런 문장을 봤어요. a 더하기 b 루트 3이 0이다. 그러면 이걸 만족시키는 a, b는 몇 개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얘는 a가 루트 3일 때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a가 마3이고 b가 루트 3이고 그죠? 실수 범위에서는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이 무한히 많습니다. 그런데 a, b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주게 되는 순간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유리수 조건 하에서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는 뭐밖에 없다라는 걸 학습을 했냐면 0, 0밖에 없다라는 걸 학습을 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수 조건이 있으면 a는 마이너스 b 루트 3이잖아요. 그쵸? 그럼 if b가 0이 아니면 우변은 무리수예요. 그쵸? 근데 좌변은 유리수잖아요. a 유리수예요. 이건 모순이라고요. 따라서 b는 0일 수밖에 없고요. b가 0이면 a도 0이에요. 괜찮죠? 이거랑 똑같은 걸 또 배운 게 a 더하기 bi가 0이면 이걸 만족시키는 a, b는 이것도 너무 많습니다. a가 1일 때 b는 i, a가 i면 b는 뭐면 되죠? i일 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걸 만족시키는 a, b는 또 실수 범위에서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 범위에서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딱 주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a는 0, b는 0 유일하게 이 쌍밖에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a는 마이너스 bi라고 두었을 때 if b가 0이 아니면 우변은 순허수가 되고 좌변은 실수가 되어서 모순이다. 따라서 b는 0이다. b가 0이므로 a도 0이다. 그래 등식을 만족시키는 a, b의 순서쌍은 0, 0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야. 이걸 만족시키는 a, b는 이것도 졸라 많아요. 1하고 i 뭐 이런 거죠. 뭐 2i라고 치면 뭐 2 이런 거. 얘도 a, b의 순서쌍은 무수히 많습니다. 복소수 전체 범위에서. 그런데 a, b가 실수라고 해주면 얘를 만족시키는 a, b는 0, 0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거는 a제곱이 0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고 b제곱도 0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제곱해주면 실수를 제곱해주면 그럼 0 이상인 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제곱도 0이고 b제곱도 0일 수밖에 없죠. 그럼 a도 0이고 b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세 번째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a 더하기 b 루트 3은 0이다. a는 0, b는 0. 이 결론으로 곧바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a 더하기 bi가 0이다. a는 0, b는 0.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 a는 0, b는 0. 이런 결론으로 들어가시면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어떨 때만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얘는 실수 조건, 얘도 실수 조건, 얘는 유리수 조건, 그치? 각각 다 실수 A, B에 대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이 0이에요. 절대값은 마찬가지로 0 이상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럼 절대값끼리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여기 정리해드린 요 내용들은 노트 필기를 꼭 해두시고 틀릴 때마다 문제를 풀다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내가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럼 틀 때마다 이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쓰고 반복하면서 안 틀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반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런데 이제 세상살이라는 게 아까 우리 예제 15번처럼 인수분해되어져 있는 상태는 이쁜데 그걸 전개해주면 좀 어려운 포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야. 그럼 x는 0, y는 0이야. 실수 조건 하에서. 마찬가지로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0이야. 이렇게 있으면 x는 3, y는 1이에요. 그쵸?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이거를 전개를 해줘버려. x제곱 빼기 6x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0은 0이야. 이렇게 해주면 요거는 되게 그래도 완전 제곱식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야. 그럼 얘는 x는 얼마, y는 얼마가 나오죠? x가 뭔지 모르게 x는 3 빼기 y면 되고 y는 2면 되잖아요. 그럼 x는 1이겠죠, 그죠? x가 1이고 y가 2면 주어진 등식을 만족해요.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다고요. 제곱의 합이 0이면 둘 다 0이니까요. 그런데 얘를 내가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9에다가 플러스 2xy에다가 마이너스 6y에다가 마이너스 6x에다가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에다가 플러스 4예요. 그럼 이걸 이제 섞어버려요. x제곱 플러스 2y제곱에다가 플러스 2xy에다가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6x 플러스 13이 0이에요. 이렇게 보면 좀 여기 나오죠. 얘를 완전제곱식이라는 믿음이 있어도 제곱 더하기 제곱의 포맷으로 내가 바꿔가야 된다는 믿음이 있어도 그걸 직접적으로 식을 찾아가기가 어려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도 우리는 해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건 좀 이따. 자, 그러면 얘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믿어보세요. 완전 제곱식. 그럼 2x제곱을 x제곱과 x제곱으로 내가 쪼개주고요. y제곱에 빼기 4x 플러스 6y 더하기 11은 2 더하기 9로 쪼갤까요? 굳이 2x제곱을 쪼갤 필요가 없었네. 그러면 y제곱에다가 y제곱에 6y 9 y 더하기 3의 제곱이죠. 요거는 2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x-1의 완전 제곱이죠. 는 0이란 말이죠. 그래서 x는 1, y는 마3이에요. 완전 제곱으로 바꿔갈 수 있으면 해피하다고요. 자, 2번은요. 요거는 x제곱 찢으면 맞겠죠. y제곱 빼기 2xy에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니까요. 요게 x 빼기 y의 완전 제곱이죠. 그럼 2번은 x-y의 완전 제곱 x 더하기 1의 완전 제곱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이고 y도 마이너스 1이면 돼요.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들을 기억을 해두고 어떨 때 얘를 그 포맷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냐면 방정식 미지수 개수가 방정식 개수보다 많으면 얘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부정방정식을 우리가 다루는 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고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해법들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이걸 이제 쳐다봐. 방정식이 하나고 xy가
실수 조건이요.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겠네. 그럼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꿔주면 되겠네. 그럼 내 눈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보이려면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4가 있으면 되고 y제곱 마이너스 6y에다가 플러스 9가 있으면 되겠네. 그럼 x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면 되겠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3이면 되겠네.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컨디션이 좋네. 여기는 4xy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마 y제곱에다가 4y로 쪼개주면 되겠죠. 4y제곱으로. 즉 x제곱에다가 4xy에다가 4y제곱에다가 그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은 0이죠. 그러면 x 플러스 2y의 완전제곱에다가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 0이죠. 그럼 y가 1일 수밖에 없고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가시는 게 기본적인 해법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배드 컨디션인 날, 컨디션이 안 좋을 땐 이렇게 접근해 주세요. 배드 혹은 식이 복잡해. 그럴 때는 이 방정식을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주세요. y로 해주셔도 됩니다. 너희들 편한 대로 해주세요. x제곱에 4x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13은 0이죠. 그럼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이 실수 조건이 위력이에요. 실수 xy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는 뜻이죠. 얘가 실근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판별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인데 0 이상의 값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0 이상이에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0 이하예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 이하예요. 근데 제곱은 또 반드시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0 이상의 조건이 있다 그랬죠. 0 이상이면서 0 이하가 되는 방법은 유일하게 y = 3이죠. 그래서 y = 3을 찾아서 대입해 주세요. 대입해 주면 x제곱 플러스 4x가 되고 9-18에 더하기 13이니까요.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이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2 해서 동일한 결론에 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을 우리가 접근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두 가지 해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변형해서 문제 출발은 거기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거죠. 글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한 문자에 관한 방정식으로 정리해서 실근을 가진다. 그럼 판별식을 계산해 보면 그 판별식이 필연적으로 완전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0 이상이다 해서 부호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16-2번이요. 자, 완전제곱식이 보이면 완전제곱식으로 푸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4xy니까 얘를 x제곱에 4x제곱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는 x 빼기 3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2x 빼기 y의 완전제곱이 0이죠. 그럼 x는 3이고요. y는 6이에요. 그래서 x 빼기 y의 값은 마3이에요. 됐죠? 16-3번 완전제곱식이 잘 안 보여요.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는 게 얘는 완전제곱식이 내 눈에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한 문자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그럼 x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주면 9 더하기 y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8y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은 0이죠. 그럼 얘는 x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실근을 가질 거다. 실근이면 판별식이 b'의 제곱 16y제곱 마이너스 ac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9에다가 y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이에요. 정규해주면 마이너스 y 4승 마이너스 10y제곱인데 16이니까 6y제곱 마이너스 9가 0 이상이죠. 마이너스 9패 y 4승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9가 0 이하죠. y제곱 마이너스 3에 완전제곱이 0 이하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거 제곱은 0 이상. 따라서 y제곱은 3일 수밖에 없어요. y제곱 이꼴 3을 대입해 주시면 주어진 방정식은 12x제곱 마이너스 8y니까 루트 3일 때는 마이너스 8 루트 3 플러스 4는 0이거나 또는 12x제곱 플러스 8 루트 3x 더하기 4는 0이다. 3x제곱 4로 나누니까요. 2 루트 3x 더하기 1은 0이니까 루트 3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이죠. 얘는 루트 3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y가 루트 3이면 x는 3분의 루트 3이다.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그럼 x 더하기 y로 나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4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3인데 합의 최대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3분의 4 루트 3이다. 16-3번이었습니다. 완전제곱식의 풀이도 만약에 보이면 완전제곱식이 보이면 뭐 그것도 가능하답니다. 16-4번이에요. 얘는 이미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이미 써놨죠? 이건 쉬운 거예요. 실수 조건이 있는지만 쳐다보면 됩니다.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5면 되고요. x 빼기 y가 3이면 되겠죠. 그럼 위에 거는 x-y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y로 변형해주면 되죠. 대입해주면 9 더하기 2xy가 15니까요. 2xy가 6이면 되겠네요. 따라서 xy 값은 3이다 라고 해서 풀었습니다. 자, 우리 부정방정식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작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얘는 미지수 xy가 고정이 안 된다고.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서 얘는 부정방정식이 된다 그랬어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수나 자연수 조건에서의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얘는 곱셈의 형태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곱셈의 형태가 잘 보이지 않으면 x 이꼴로 정리하거나 y 이꼴로 정리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이렇게. 혹은 한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실근 조건임을 이용하여 t가 0 이상이다. 여기에서 x, y를 구해 가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정도가 우리가 부정방정식에서 배우는 기본 패턴이에요.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본 학습으로 갖고 가시고 부정방정식이 나왔을 때 이런 해법들을 떠올려서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